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윤육동 수석 부지회의 부장님하고 교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유진 부산부장님, 그리고 김두영 총무부장님, 그리고 이용열 부지부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난전환기를 횡단하는 2021 경기 지구라는 주제로 김유진 교선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교선부장입니다. 2년 만에 뵙네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 2년 만에 대창 조합원들 오늘 모인다고 지부에서 우르르 왔어요. 다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2019년에 일을 시작해갖고 한 번도 조합원들 얼굴 못 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기 총무부장 김두영이라고 하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년 동안 못 봐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지부에서 한 얘기를 오늘 다 쏟아 부으려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볼게요. 제가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윤육동 수석님이 1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재난기, 전환기를 횡단하는 경기지부 이렇게 지었는데요.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지부가 11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노동조합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지금 상황이 올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지구 계획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후위기 조합원들도 그 얘기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배를, 경기지구라는 배를 같이 타고 이 재난기를 미래 대비를 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교육하기 전에 이 교육 때문에 지회 몇 주 전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지금 사실 산업 전환이라고 하면 전기차, 금속노조나 경기지부도 다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 교육 내용을 그대로 대창 조합원들이랑 공유를 해도 되겠냐, 좀 특별한 차이가 있으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지회 간부들이 아니다, 지구 조합원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산업전환은 자동차에서 먼저 오긴 하지만 다 겪어야 될 일이라서 대창이 아직 조금 멀리 있을 때 지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 이쪽이 막 대응을 해보고 노하우가 생기면 나중에 대창한테는 개꿀?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창 간부들이 그런 실용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진 않고 제가 늘 느끼기에는 대창 조합원들이 좀 특별한 면이 있거든요. 그게 시민의식이 성숙하다면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사회 이슈나 이런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전체 상황을 보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도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공유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 모였는데 어서 빨리 백신 맞아가지고 독수리 오염제도 모여서 좀 술도 먹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긴 어렵다. 매년 백신 맞고 독감 접종하듯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게 없어지더라도 비슷한 감염병이 지금보다 더 짧은 주기로 더 센 형태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폐기하고 이런 자본주의의 삶을 계속하면 이 감염병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 얘기를 막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근데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그런 재난이라고 한다면 기후위기의 가장 위험한 형태를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원래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무더위에 노출된 노동자.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지금 현실의 문제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지금 폭설인데 지금 계속 비가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여름은 폭우 아니면 폭염이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뭔가 싱그러운 여름 이런 걸 앞으로 볼 수 없게 될지 모르고 우리 애들한테는 여름이 전혀 다르게 기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원래는 날씨를 조절해주는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제트기류 이런 애들 힘이 약해져가지고 태풍을 못 막아주고 폭설을 못 막아주고 시베리아 찬바람을 못 막아주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그래도 좀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K자형으로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잘 살던 사람, IT나 신소재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될 거고 코로나 때문에 훨씬 어려워진 사람들은 더 회복이 어려워져서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에서 재난이 닥친 모든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2019년에 금속노조 가입하신 사업장들 10개 있는데 처음에 노동조합 만들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막 노동조합 없을 때가 더 낫지 막 이러면서 지지고 볶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거 터지기 전에 노동조합 만들기 진짜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결속력이 좋아진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노동조합들도 이제 1, 2년 된 노동조합들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작년 같은 재난을 무사히 그래도 1차적인 안전망을 갖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K자 회복으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 계단에 우리는 있을까? 아마 여기 밑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대창도 노동조합 생기고 몇 년 고생을 했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들어왔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는데 주변에 다 사기업은 없어지고 최저임금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안 나가고 같이 계속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손길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 혹시 뭘까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떻게 하시지? 고래인데 고래들도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수영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래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사냥법 뒤집어져서 있다가 물고기 들어오면 딱 먹는 그래서 기후위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고 있다. 여기는 남미의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여행지였는데 요새는 전기차 때문에 난리다 보니까 여행지보다는 여기가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둘러싸고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하기도 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신소재, 자원, 산업 전환, 전기차 여기 들어가는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데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방정책 하면은 세계 평화와 관련이 있겠죠. 미국의 국방정책에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도 기후위기래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 2도가 올라갔을 때, 4도가 올라갔을 때, 5도가 올라갔을 때 기온이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 3개를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극단적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3가지를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재난이 벌어지면 전쟁이나 테러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런 걸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기후위기고 그랬을 때 바로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한다. 이게 미국의 국방정책이라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처럼 미, 중, 유럽 이런 구도가 아니라 그 기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린존과 글로벌 레드존으로 세계가 나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기후위기가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고 TV 광고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막 나오는데 저게 맞는 소린가? 거기 반대되는 얘기도 막 많이 하고 하니까 되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구나라고 느끼게 된 게 여기가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 전 세계의 부자들이 뉴질랜드에 그렇게 땅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가 외국 사람들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한 게 2018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뉴질랜드가 기후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땅이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세계 부자들이 저기 땅을 샀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 중에 그 농사 짓는 땅 있잖아요. 누굴까요? 그게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고요.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작물이고 농업이다. 그래가지고 땅을 그렇게 많이 샀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삶과 산업의 전환, 평화와 전쟁 이런 데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엄청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게 빨라지고 산업의 전환이 빨라졌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거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현대차가 1년 조금 넘게 전에 1년 반 전에 플랜 2025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 전기차에 몰빵한다 이런 발표를 2020년에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기업이 아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어쩌고 그래서 이동에 관한,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초에 기아차가 차를 빼고 기아로 갔잖아요. 원래 애플도 회사 이름이 애플 컴퓨터였대요. 근데 컴퓨터를 뺀 건 이제 더 이상 컴퓨터 회사가 아니고 스마트폰 회사니까 기업의 성격이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도 우린 이제 차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동, 모빌리티 기업이야. 그거를 딱 천명한 게 올해죠. 발표하고 1년 만에. 그러고 아이오닉 5가 올해 딱 2월에 출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2주 만에 올해 내수 생산 판매치를 완판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바로 다음에 기아 EV6를 사전 예약하니까 여기도 하루 이틀 만에 아마 완판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확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작년 한 8월쯤에 회장이 됐으니까 현대차 부회장이었다가 회장이 됐으니까 거의 뭐 한 1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작년에 예측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산업하면 그게 현대 자본주의 결정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연기관이 전기 배터리로 변한다는 거는 그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전방 후방, 소재 가공, 생산, 판매 서비스 쫙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에도 현대차 라인 한 이틀인가 섰을 거예요. 원래 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딱히 돈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었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너무 빨리 딱 되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없어서 원래 미국에서 막 다 와야 되는데 그쪽에 또 기후위기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공장이 서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도 국내 생산이나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려면 국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 산업 자체를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전후방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LG가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적자가 1조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가가 엄청 폭등했대요. LG전자가.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같은 때는 기업이 저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철수하고 다른 데 투자해야 돼. 그래서 LG가 뭐 미래차 부품이나 미래 에너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이러면서 저거다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변화도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쭉 길어지면 노동이 없는 일터, 자동화 이런 게 굉장히 확산될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아무튼 우리 인생의 전기간에 인류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거대한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창은 아직까지 저번에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쭉 찾아보니까 대창 2구 산업 불이 가격 오를수록 이게 5월 초 기사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 막 이러고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데고 대창 같은 경우도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소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좀 변화들이 보이고 사실 제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철 산업이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지금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거 말고 용광로가 없는 그런 산업으로 개발을 열심히 하고는 있대요. 하고 있고 포스코랑 현대차와 같이 이 기술을 추진하고 있고 막 이런데 대차까지 이게 영향이 미치거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센서를 꺼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 이럴 거 아니면 계속 이렇게 센서를 켜고 회사가 계속 미래 산업이나 우리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이 엄청 격변기에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 계속 주의를 주는 그런 거를 노동조합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재 측면에서나 기후, 탄소 저감 측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상황인데 올해는 또 어떠냐? 작년에 이게 경제 성장률 중국 빼고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좀 작년에 비해서 반등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대창도 엄청 그런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기는 한데 코로나가 좀 예상보다 쉽게 잡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그 4차 대유행을 2월 달에 전망했던 그래프인데 우리가 저거를 3차 대유행 이상으로 확진 많이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3차 대유행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계속 이게 그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게 또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난이 지속되고 작년부터 이어진 위기가 누적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사업장 교육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왔다고 갑자기 이렇게 막 쫄고 막 아니면 오버하고 그럴 필요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처음이기 때문에 눈앞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겁나 많은데 굳이 노동조합을 건드려서 더 리스크를 만들 일은 없으니까 천천히 매섭게 보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다를 수 있다. 기업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자꾸 이게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노동조합이 약간 물렁하면 어떻게 저거는 좀 이참에 없애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작년에 그런 기업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해구나. 그 다음에 보궐선거랑 당대표 이런 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 이럴 때 우리가 약간 숨통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노동조합 말고 다른 데 기댈 수 있는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난리가 났군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까 저 숫자 엄청 많이 적혀있는 그거 나눠드렸는데 올해 2월 달에 했던 대창 조합원들 설문조사예요. 설문 결과
엄청 재밌게 봤어요, 결과를.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했더니 대창 조합원들은 지구, 여기 빨간색이 지구, 하늘색이 대창 조합원들이 답변한 거거든요. 대창 조합원들은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가 1등인데 지구 전체에 비해서 모르겠다? 많아요. 모르겠다. 그래서 역시 철의 노동자는 솔직하구나. 근데 보면 조합원들은 이렇게 뭐 의견이 여러 가지인데 간부들 상직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어? 지금이랑 똑같겠지가 아니라 격차가 확대된다는 답변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지금 정세를 되게 긴장감 있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랑 40대, 50대 이렇게 보면 40대가 엄청 긴장감 높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20대, 20, 30대, 50대는 모르겠다 더 많죠. 모르겠다. 그러면 올해 어떤 태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돌파해 나갈까요? 그랬더니 지구 전체 조합원들은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이 산업 전환기에 이런 걸 1등으로 택해주셨는데 대창 조합원들은 그림이 확 다르죠. 압도적으로 많이 잘 버티자 이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일상을 잘 지키면서 가자. 근데 보니까 상직들은 잘 버티자 엄청 많아. 대의원들은 미래 대비해야지 많아. 아마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골고루 같이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0, 30대, 40대에 비해서 50대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노동조합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 20대가 좀 특이했어요. 주변에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노동조합 많이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답변을 지구 전체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해주신 답변이 나와서 뭐 젊은 친구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 이런 거 되게 선배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마음은 뜨거운 것 같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칸이 2016년에 노조 만들었을 때 가입하신 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 77일 투쟁하기 전과 후로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잘 버티자! 이게 많고 그 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미래 대비가 좀 많아지죠. 네, 요런 또 차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내부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런 상황에서 더 대비하고 더 공감하는 그런 두 가지 계획을 핵심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작년 잘 버텼는데 작년에 지구가 뭐 큰일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한 해를 잘 버텼는데 그래도 위기의 조짐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우리 지회는 지금 이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창 조합원들은 지구 전체보다 훨씬 많이 노조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고 조합원 대의원 간부로 보면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1위가 든든하다. 상직들은 압도적으로 1위가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되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조합원은 너무 걱정되는데 간부는 막 우린 든든하지 이러면 콩가루 집안인데 반대니까 안정적이다. 네. 그 다음에 20, 30대가 압도적으로 든든하다를 많이 택했죠. 어른들이 아니고 다 어른이니까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좀 걱정도 좀 하시지만 젊은 양반들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대비를 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가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일상들을 해 나가자는 거고 그래서 조합원 설문도 막 했어요. 우리가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속에 지구와 같이 미래 대비를 해 나갑시다 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구 전체 조합원이나 대창 조합원들이나 다 압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좀 특이했던 거는 상직들도 모르겠다 많고 대창 조합원 전체도 모르겠다 많은데 모르겠다 이게 많은데 상직들도 모르겠다가 좀 많고 20, 30대도 모르겠다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둘의 모르겠다는 서로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상직들은 구체적으로 지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향을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일치를 시켜나가면 될 것 같고, 지부 입장에서는 3가지 정도 올해 하려고 해요. 이 기후위기와 미래차 전환에 대한 공감을 전체 조합원과 높인다. 그래서 공동 요구도 했고요. 2번째는 작은 실천 같은 걸 해가지고 조합원 전체가 공감대를 높이자. 그다음에 이 교육하고 실천하면 그거 쌓아가야 되니까 그걸 축적하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 이런 거를 계획으로 세웠고요. 집단교섭 군이 지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같이 가면 집단교섭 사업장들이 그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작년에 지구 집단교섭에 2개 사업장이 더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대창 조합원들도 그렇게 계속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지구 전체도 조금 놀랐어요. 고참 사업장, 최근에 가입한 사업장, 집단교섭 하는 사업장, 대창처럼 집단교섭 안 하는 사업장이 전부 다 지구가 집단교섭군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구 중심을 잡아가는 거에 비슷하게 동의하는 의견을 다 주셔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지금 보면 집단교섭 사업장 계양전기, 대원산업, 대한솔루션, 두원전공, 모베이스 전기, SJM, 현대캐피코, 신한팔구, 동해피스톤, 한국와이퍼 다 자동차 부품사예요. 딱 한 군데 주연테크가 컴퓨터 만드는 데고, 전부 다 자동차 부품사고, 내년에 합류하게 되는 모베이스 전장하고 말레동현도 다 자동차 부품사예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사들 사이에서 보면 주연테크가 조합원 6명인데 지금 상호국장을 하시고 사측도 간사를 10년 동안 해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집단교섭의 힘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해도 좀 느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대창이 여기에 딱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지구의 이 스타일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겠고 집단교섭도 참 모습이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해봤는데, 올해 당장 뭐 그러자는 건 아니고 좀 가다 보면 이런 날도 올 것 같습니다. 미래차 산업 전환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자 이런 답을 많이 해주셨고, 40대는 알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주셨고, 최근에 2017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먼저 알자, 적극적으로 뭘 좀 실천을 해보자, 이런 의견 조합원들이 많이 주셨는데, 그 숫자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구가 늘 하는 거, 사업장들이 자력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자. 대창에는 아마 이렇게 할 일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창이 다른 사업장의 자력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는, 지금 10년 전에 지구가 27개 회사 4,000명 좀 안 되다가 지금 57개에 8,50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도 경기지구, 나도 경기지구, 이렇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창조합원들은 교육을 해야 돼. 작년에 교육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교육하자! 이렇게 써주셨나? 그렇긴 한데, 교육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네, 교육을 많이 해서 내용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구에서 올해 한 가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일상 크로스라고 사업장을 서로 참고가 될 때를 짝을 지어줘서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데, 한 팀이 했어요. 모베이스 전기, 우창전기 아시죠? 우창전기 지회가 인지에 대해서 쫙 조사하고 정리해서 인지 간부들한테 발표하고, 인지 간부들이 또 모베이스 전기를 조사해서 쫙 발표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로 이제 잊고 있었던 걸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른 사업장에 참고도 하게 되고, 야, 옛날에는 우리가 저랬는데 지금 너무 나태해졌구나, 이렇게 성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창은 제가 몇몇 분들이 엄청 이거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짝을 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창 조합원들 보니까 온라인 활용을 엄청 많이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대이긴 한데, 해보니까 좀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구는 되게 높은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노동조합이 자 이제 교육 영상 올렸으니까 보든가 말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 그런 딜레마가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뭘 올리면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경쟁하고 흥미롭게 하는 시스템인데 노동조합은 뭐든지 그냥 같이 하는 거다. 여기 모여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보든 옆 사람이랑 떠들든 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교육시간 업무 중에 1시간 모여가지고 올해도 1시간 다 같이 잘 보냈다. 그 느낌이 남으면은 그게 한 해 한 해 쌓여가지고 우리의 공감대가 되는 거고 뭐 앞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무슨 전문 강사도 아닌데 막 1시간을 떠드는데 재작년에 보고 올해 봤는데 또 뭐 그렇네 뭐 이러고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지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동조합의 유튜브를 봐도 참 그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세 번째가 제일 난감한 건데 알고리즘의 추천 있잖아요. 추천. 등산화 한번 검색하면 계속 추천으로 그 등산화 뜨게 하는 그 알고리즘. 여기가 현대차 지부 유튜브인데 엄청 잘 만들어서 아나운서도 있고 막 반년 동안 조합원 뭐 5만 명 중에 3,000명이 봤어. 봤는데 밑에 댓글은 진짜 내 살아생전에 홍준표가 금속노조 때려잡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발로 만들던 차를 손으로 만들다니 엄청 발전했대. 막 이런 식의 악플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태극기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추천이 이게 가게 돼 있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그냥 금속노조 이렇게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서 차근차근 해보자. 지금 당장 성과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가 저런 활동도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해왔구나. 그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공감 활동을 쭉 해가는 가운데 올해도 계속 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이 노래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소중하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구 계획은 간단하죠? 자, 그럼 1년 흐름을 쭉 보면 이 전체 그 문제의식과 우리 일상을 담아서 매년 요구안을 만들어서 임단협을 하는데 금속노조가 하는 거나 지구 하는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에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교섭에 대해서 대창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1등이 이제 그냥 봐주지는 말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뒤통수 맞지 말고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보니까 조합원들은 의견이 다양해요. 그리고 숙제는 그냥 빨리 끝내주자. 양보해서 원만하게 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는 반면에 간부들은 보니까 태세가 엄청